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대체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대체하겠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요. 그때의 번역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기계가 비단 번역을 잘 한다 못한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번역을 해야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번역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가 다 돼가는데 특히 이번 주에 일이 타이트해가지고요.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하루 일과는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준비하고 필라테스 하고요. 오늘 또 하고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운동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간중간 생각을 하게 되면은 8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7, 8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중고 공부도 하면서 그냥 막말로 닥치고 공부하면 잘하게 돼요. 필라테스를 하고 번역 공장을 돌리고 하고요.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남은 시간에는 유튜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의 일과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에 하게 된 번역 작업이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여러분은 번역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은 예전부터도 되게 계속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하죠. 근데 이 질문을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시기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어렵다. 예전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결론은 대체할 수 없다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대체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대체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요. 그때의 번역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완벽하게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가 비단 번역을 잘 한다 못한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번역을 해야 해요. 근데 그거를 기계 번역을 해보겠죠? 근데 그대로 그거를 쓸 가능성은 상업적으로 그걸 쓸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어느 기업이 그걸 그대로 쓰겠습니까? 사람한테 이거 맞냐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최종 작업을 번역가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체크하는 작업들을 번역하는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아예 대체할 수도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작업 방식이. 1000문장이 넘는 한국어 문장들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곧바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기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번역이 한 버전이 아니라 2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한국어를 어떤 기계 번역이 잘 옮겼는지를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기계가 A, B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문장은 기계 A가 잘 번역을 했네. 일단 체크.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 그대로 쓸 수 없으면 수정사항이 발생하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는 것. 자, 그런데 혹시 A, B 중에 둘 다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새롭게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수많은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네요. 뭔가 이게 앞으로 상업 번역, 기술 번역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기계 번역을 어쨌거나 기업에서도 사용을 하고, 사람인 번역가도 기계 번역을 거쳐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틀을 깨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작업 방식과 역할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고 그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역할적인 측면에서 번역가가 때로는 편집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 관리자 혹은 최종 검수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마무리했던 책인데 세븐틴 퀴즈북이라고 세븐틴 멤버들에 대한 퀴즈를 되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담은 중국어 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번역의 감수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면은 더 재밌게 일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번역을 의뢰할 때 번역과 편집을 같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번역가가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외국어에 대해서 본인이 쓴 그 문장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들어갔을 때 제일 예쁜지, 제일 적합한지를 아니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다양한 역할 혹은 뭐 다양한 작업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번역가의 틀을 깨는 것 어쩌면 이거는 이미 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많이 돌려보고 제가 한 번역에 대해서 뭔가가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잡지 싶을 때는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작업을 할 때 기계 번역기를 딱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없애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좀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거고, 저도 번역을 하면서 중국어를 계속 저도 익혀 나가거든요. 그러니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내가 남겨둔 여지를 더디더라도 내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공부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고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또 기계 번역을 거친다고 해서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작업만 봐도 사실 어떤 기계의 번역이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그 단계가 중간에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업무의 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드는 거고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차라리 그냥 원문을 그대로 그냥 중국어로 옮기는 이 작업, 원래의 번역 작업만 했었더라면은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번역 수정사항들을 막 체크해보는데 수정할 게 엄청 많아요. 이런 미세한 뉘앙스를 캐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모든 역할, 그 역할 중에 일부를 대체할 뿐이지 모든 역할을 대체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만 수다를 그만 떨어보고요, 여러분. 저는 좀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전 작업하러 갑니다. 바이.